알짜배기 건강 정보만을 소개해드리는 건강한 옵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두통, 뻣뻣한 어깨와 목 통증, 욱신욱신 허리 통증까지 이 모든 통증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 상체의 대장 근육이라 불리는 승모근. 우리가 알고 있는 승모근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요가 전문가 윤희라 원장과 함께 상체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 승모근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승모근 하면은 여성분들은 정말 이렇게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입을 때 그리고 수영복도 입으면 이제 어깨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윤희라 전문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요가를 하셔서 그런지 아름답습니다. 네. 기품이 다르세요. 그럼요. 아까 나왔던 네. 동작들을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 네.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의도 바르세요. 네. 예. 저는 인천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희라이고요. 네. 저는 보통 요가 하면 그 스트레칭 그리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그럼요. 거라고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는 그 기능 해부학을 바탕으로 요가 동작이라든지 많은 운동 방법들을 안내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관절이라든지 근육 그리고 승모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가 동작들을 많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 해부학, 인체 기능학을 접목한 요가 선생님이니까 뭔가 더 이제 과학적인 그런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그 승모근이요, 뭐 어깨, 뭐 등, 허리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상체 전신에 왜 승모근이 그렇게 영향을 줄까요?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네. 보통 승모근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승모근은 여기 있죠, 어깨. 네. 그렇죠. 예. 이거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게 승모근 아닙니까? 네. 네. 목 근처부터 어깨까지. 맞아요. 형님 이거. 네. 형님. 지금 말씀하셨던 승모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 승모근의 아주 조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승모근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목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맞아요. 보통 승모근은 목부터 연결이 되고요. 등 전체적인 부위 그리고 허리 위쪽까지 감싸고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네. 네. 이때쯤 되면 저희가 자료 화면이 그 나가야 사진이. 되죠.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 뒤, 뭐 뿐만 아니라 등 뒤, 그러니까 허리 바로 위까지도 이렇게 자리 선생님, 잡고 있나요? 사진을 보면 좀 설명을 네.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네,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승모근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네. 하부 이렇게 세 가지 근육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승모근 상부를 보게 되면 목 네. 옆에 붙어 있고 날개뼈를 위에서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 위에 상목, 상부. 네. 네. 상부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겠네요. 세 가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승모근은 그냥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군요. 네. 네. 특히 상부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부 승모근이 좀 안 좋으면 혹시 뭐 팔을 좀 들어 올리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네.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아,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있는데. 목이 네. 아픈 줄 알았는데 승모근이 안 좋은 거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네. 이 어깨 모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모형은 앞에 있는 쇄골뼈, 네. 그리고 날개뼈, 그리고 팔뼈 이렇게 세 가지 뼈 주변을 승모근이 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승모근이 긴장하고 약화될 경우에는 이 쇄골뼈 아래쪽 쇄골화 공간으로 지나고 있는 신경을 눌러서 우리 손가락까지 가는 신경의 저림 증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네. 또 상부 승모근이 과활성될 경우에는 이 날개뼈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뼈를 앞으로 밀어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또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 네. 것 때문에 목의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유발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 네. 좀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간 부위 승모근은요? 네. 네,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승모근을 네. 말을 하는데요. 요 날개뼈 사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에 저항하는 동안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부 네. 승모근이 약해질 경우에는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등이 말리고 어깨가 안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가 또 생겨나기도 하죠.
네. 하부 승모근까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여기 하부 승모근까지 약화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움직임에 대한 가동성 제한까지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 네. 날개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 팔뼈가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날개뼈가 함께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날개뼈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하부 승모근이 약화된 경우에는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어깨에 네. 있는 근육들을 찝고 더 경직되고 이런 걸로 인한 통증들까지 또 아.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등하고 어깨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팔을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네. 네, 저희가 맞아요. 이제 승모근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승모근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일 아, 텐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팔꿈치를 확인하세요. 팔꿈치. 네. 네, 제 예. 팔꿈치 네 양쪽에 있습니다. 저도 만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네. 어떻게 네. 확인할까요? 먼저 네. 두 개의 팔꿈치가 팔꿈치. 하늘을 볼 수 있게 네. 양손을 머리 뒤로 갖다 붙이면 되는 동작이에요. 아, 한번 네. 같이 해볼까요? 같이. 네, 네, 네. 네, 저 네. 오늘 한가해요. 뭐 이런 네. 거죠. 요렇게 한가해요. 예, 선생님. 네, 여기서 상체를 우리 한쪽으로 천천히 회전을 시켜봐 주시고 아, 네. 선생님 이제 왼쪽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회전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돌아오시고 네. 또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네, 테스트예요. 천천히. 네. 숨도 쉬면서요. 맞습니다. 뭐 다 잘 네, 되는 잘 것 될 그리고 같은데요. 돌아오고 네. 천천히 내려오면 아,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니, 선생님, 끝났습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제 팔꿈치는 어떤가요? 네. 네. 일단 먼저 회전을 할 때 각 네. 방향으로 40도에서 45도 정도 회전이 됐을 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등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동작을 진행하시다 보면 네. 팔꿈치가 안으로 모아지거나 네. 목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아. 상체가 찌그러지거나 뭐 좀 이러한 보상을 하기도 하는데 네. 네. 이럴 때도 승모근이 경직되어 아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선생님, 있습니다. 네. 짧게 저희가 화면으로 네.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보고 네. 또 얘기하시죠. 먼저 양손을 머리 위로 가져오셔서 팔꿈치가 서로 수평한지 체크하세요. 상체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셔서 팔꿈치를 좌우로 활짝 열어주실 건데 이제 등이 경직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팔꿈치가 안으로 모아지거나 상체가 한쪽으로 갸우뚱 기울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테스트를 받을 사람은 배를 바닥에 놓고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한쪽 팔은 앞쪽으로 펼쳐낼 건데 하늘에서 봤을 때 Y자 모양이 될 수 있게끔 팔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꺼낸 주먹을 쥐게 해줍니다. 오른손을 머리 높이만큼 살짝 들어 올릴 건데요. 이제 위에서 한 분이 손목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강하게 힘을 쓰면 밑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기를 누르는 정도의 가벼운 힘을 쓰시고 이때 밑에 있는 분은 힘이 없이 손목이 떨어지거나 등에서 찝힘 또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승모근의 약화 또는 긴장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족과 네. 함께 할 수 있는 내 승모근의 건강 네. 체크도 해봤고요. 네. 이번엔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요. 저희가 승모근에 좋은 요가도 좀 배워봐야죠. 네, 자세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직장에서도 할 네. 수 있고요. 네. 뭐 어느 특정적인 요가원을 가거나 운동센터를 꼭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자세는 소머리 자세입니다. 소머리. 네. 네. 알려주시죠. 소머리 자세는요, 우리 먼저 한쪽 손바닥을 목 뒤로 가져오시고 네. 팔꿈치가 머리 뒤쪽까지 올 수 있게끔 깊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요가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쪽 손을 네. 허리 뒤로 가져오셔서 열중샷 하시고 네. 양손을 깍지 끼워주면 되시는 자세예요. 네. 깍지 끼운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를 껴야 돼요? 네, 맞아요. 전 이거 안 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몸만 이제 아니 그래도 만날 임성민 씨 수가 많이 없어. 됐어요. 저는 만날 수가 정말 없어. 안 닿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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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이 닿지 예. 않을 경우에는 네. 등에 있는 승모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그렇군요. 그걸 볼 수 있고 반대쪽도 네. 반드시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아우, 됩니다. 저는 지금 안 제가 좀 닿습니다. 해드릴까요? 네. 이미 이게 소머리 자세고요. 네, 자,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자세는요? 두 번째 자세는 이제 독수리 자세인데요. 먼저 우리 왼팔을 아래쪽으로 놓으시고 네. 또 오른팔을 그 위쪽으로 올려 놓으시면 돼요. 네. 오른팔은 위로. 그리고 아래에 네. 있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우리 왜 코끼리 코 해보셨나요? 코끼리 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네. 위에 있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양 손바닥끼리 서로 만나면 돼요. 네. 선생님. 유자세요. 네. 선생님 요것도- 제가 좀 네. 잘하고 있는 거 네. 네. 열심히 하고 몸이 있네요. 당겨지면 안 되는 괜찮아요. 거죠? 네, 괜찮아요? 요가는 할 수 있을 예, 할 수 만큼만 있죠? 네, 해보시면 되고 예. 만약에 손이 잡히기 너무 힘들면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손등끼리 붙이셔도 이게 괜찮아요. 네. 잠깐만. 잠깐 좀 아니, 요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만큼 이렇게. 하면서. 네, 맞아요. 네. 혹시 정말 이 자세가 어려우면 손을 아. 풀어서 그냥 어깨를 안아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만 해도 이게 동작이 되는군요. 아니요, 여기에서 여기서 네. 팔꿈치를 들고 오른쪽, 왼쪽 이것도 잘 모르겠죠. 네. 네, 맞아요. 정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이런 회원들 많죠? 예. 많아요. 저만 아주 이런 많습니다. 거 네. 그렇죠. 예,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또 화면으로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화면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자세는 소머리 자세이고요. 먼저 무릎을 놓고 앉거나 편하게 앉아주세요. 한쪽 팔은 머리 뒤로 가져와 팔꿈치를 머리 뒤쪽까지 넣을 수 있는 만큼 깊게 끼워 넣고 반대쪽 팔은 뒤아래로 열중샷 하듯 돌려서 천천히 움직여 양손을 깍지 끼워줍니다. 뒷머리로 왼쪽 팔꿈치를 밀어서 가슴을 세우실 거고 머문 상태에서 3번에서 5호흡을 이어가세요.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빠져나오셔서 반대쪽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독수리 자세입니다. 먼저 왼팔을 아래로 놓으시고 오른팔을 그 위로 포개주세요. 팔을 굽혀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고 팔꿈치를 깊게 포개줍니다. 이제 양손은 얼굴 앞에서 아래에 있는 손으로 위에 있는 손목을 잡아주시고 마실 때는 팔꿈치를 들어 가슴을 앞으로 밀고 내쉴 때는 등을 말아 팔꿈치를 바닥으로 누르세요. 두 번 더 연결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말아낼 때는 가슴으로 등을 밀어 등을 동그랗게 하고 마지막 숨에는 손끝을 하늘 높게 찔러내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등을 말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자세는 고양이 기지개 켜는 자세이고요. 먼저 양손을 바닥에 놓고 두발기기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이때 무릎은 어깨 너비 정도 열어주고 오른팔은 앞으로 쭉 뻗고 또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열어주세요. 왼쪽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오른 겨드랑이나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마신 숨에는 한번 일어나 주시고 내 오른 손끝의 방향과 왼쪽 엉덩이가 대각선으로 멀어진다 생각을 하시며 동작을 하시고 돌아와 제자리로 손을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양팔을 같이 연결해요. 가능한 엉덩이가 따라 이동하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놓고 이마를 바닥에 올려줍니다. 천천히 호흡하시고 충분히 등이나 겨드랑이,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이 늘어나고 스트레칭됨을 느끼시고 돌아오셨을 때 테이블 포즈로 네, 유영선 씨가 아주 열심히 네. 따라하셨는데 정말 열심히는 하는 모습이 정말 열심히만 했죠. 네, 선생님처럼 이제 싶습니다. 우아하진 네. 않더라고요, 제가.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OX로 좀 이렇게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승모근에 대한 그런 진실. 네, 근데 승모근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놔두면 예뻐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승모근에 안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네. 그런데 네. 승모근이 이렇게 넓은데 안 쓰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예. 가만히 잘 보존해야죠. 아니에요, 네. 더. 예. 정답은? 정답을 X입니다. 아, 그럼 제 말이 맞. 유영선 씨가 맞았네요. 승모근을 더 네, 발달시켜야 써야 된다. 되는군요. 예. 네, 맞아요. 네. 일단 승모근은 네. 굉장히 발달되기가 어려운 근육이 맞는데요. 네. 그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승모근의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승모근은 더 약화되고 더 경직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승모근이 네. 올라왔다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승모근이 약화돼서 오히려 그런 아, 현상이 발생한다.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승모근이 약화되면 긴장하기 때문에 날개뼈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네. 우리 승모근이 좀 도드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보여짐이 승모근이 좀 커졌다, 발달됐다라고 보통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네, 맞습니다. 구분 등의 자세는 상부 네. 승모근이 특히 약화된 네. 자세니까 네. 마음 놓고 발달시켜라. 네. 다음 질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하신 시 에어컨을 과도하게 쐬면 승모근이 나쁘다. 여기는 네, 에어컨이랑 네. 승모근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저도 같은데요. 저희 네, 질문 자체가 상관없다. 네. 잘못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오, 그래요? 아니 네. 에어컨이랑 관계가 상관이 있어요? 있군요. 네. 예. 보통 우리 머리의 무게를 목척추가 이렇게 받치고 아, 그렇죠. 있는데요. 그 네. 목 뒤쪽으로는 승모근이 굉장히 넓게 그 무게들을 함께 받쳐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경직되어 있는 승모근에 오히려 찬바람을 세게 한다면 더 긴장되고 더 굳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에 담이 걸리거나 통증들이 더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얘기만 네. 들었을 때는 그럼 다른 근육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따뜻한 데서 하면 오히려 그러면 승모근이 어떨지 궁금해지고. 근데 풀어주기도 좋겠죠. 네. 네. 더 좋아지나요? 네, 그냥 따뜻하게 해서 몸의 근육들을 이완해주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근육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었을 때 오히려 더 근육이 다치거나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희라 선생님과 함께 승모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승모근에 대한 그런 진실, 그리고 승모근에 대해서 또 좋은 운동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좀 마지막으로 승모근 이렇게 건강을 승모근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당부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남자분들에도. 아, 남자분들 남자한테도요? 예. 여자 먼저요. 네. 여자 둘 다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승모근이 발달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목이 짧아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그럼요. 계시는 분들도 네. 많고요. 특히 이제 곧 여름철 노출이 많아지면서 어깨나 목 라인에 걱정이나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뭐 마사지를 해야 되냐 혹은 주사까지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많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오늘 안내드린 요가 동작들로도 충분히 목과 승모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늘의 이 시간이 승모근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동작들은 없는 거죠? 네, 사실 네. 남녀를 구분해서 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날씬하고 슬림한 근육을 또 남성분들은 크고 더 강인한 근육을 원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또 이게 네, 이거 일단 코를 잡고 독수리, 네, 독수리, 코끼리 코 독수리. 잡은 다음에 네, 네, 독수리 어렵지 하시면 않습니다. 됩니다. 하루에 뭐 한 3회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윤희라 요가 전문가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았을 때.